안녕. 블록체인 읽어주는 남자 전충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책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리뷰. 자, 책은 구글의 종말, 세 가지 이유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구글의 종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서점에 갔는데 이러한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훑어봤는데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구글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그 다음에 블록체인, 비트코인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구매를 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간단한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책을 누가 지었냐면 조지 길더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길더. 조지 길더는 뉴욕 출신이고요.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주면서 첫 사회를 내딛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3대 디지털 사상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IT 분야 트렌드 예측의 선지자이고 세계적인 경제학자이고 미래학자로 3대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 미래학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내놓은 전략과 지금 구글의 종말이라는 내용과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이. 그래서 그 의견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 길더입니다. 이분인데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글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은 그들이 등한시했던 보안 때문에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자, 결론은 보안이네요. 디지털 상에서,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가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다들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네트워크 상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큰 기업, 구글이라는 곳에서도 결국에는 보안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조지 길드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한 가지씩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구글이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서 돈을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공짜고요. 이메일도 공짜, 지도도 공짜, 음악, 동영상, 앱도 무료로 다운 앱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아주 쉽게, 손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개인정보들을 어디서 수집을 하냐면 구글이라는 중앙 집중에서 모두 수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 회사에 판매도 하겠죠.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타겟팅 광고도 가능해지겠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중앙에서 가지게 되는 중앙 집중 권력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글은 인공지능을 추구를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데이터가 단일한 장소에 축적될 수 있을 것. 이거는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충분히 포괄적인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사실 인공지능 추구 이론입니다. 구글은 인공지능을 통해 기계가 지배하는 시대를 꿈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었을 때 그때를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발전이 기계의 전능함과 초월성에 대한 환상을 심어줌에 따라서 실리콘밸리는 보안성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포기해버렸다. 그 모든 비밀번호와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인터넷 방화벽이 성가시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 형편없는 취약하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이 위기는 현재 컴퓨터 및 네트워크 구조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안성을 지켜줄 수 있는 다음 세대는 뭐냐라는 거죠. 그것을 조지 길드는 크립토코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립토는 암호고요. 코즘은 우주라는 뜻인데 암호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암호 세상은 사실 블록체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짜 점심은 없다. 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가지면서 이 데이터를
유출도 되고 뭐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추구 이론은 인공지능 추구 이론이더라. 사람보다도 기계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계보다 사람의 존엄성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조직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은 지금 사람들의 정보를 통제하며 이것을 공짜로 사용하는 반면 장차 구글 이후의 세상에는 사람들이 자기 정보를 자기가 관리하며 누군가 이 정보를 사용하려 할 때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정보를 권력이 있는 거고요. 그 개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업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공짜 세상은 희소성의 법칙과 촘촘하게 쳐진 가격의 거미줄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장차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거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의 실제 가격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구입 방법 등에 관한 정보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구글은 광고 쓰레기 섬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광고가 흘러넘칩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아무 광고가 떠요.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지워도 다음에 또 광고가 뜹니다. 하지만은 장차 새로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광고를 보고 내가 원하는 구매 시간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발휘하는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 시간에 따라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 집중해서 분권화로 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구글이 자기 재화화 서비스에 공짜라는 가격을 매김으로써 경제적 희소성과 안정성에 따르는 구속을 속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공짜 세상 경제학에서 시간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지위를 뻔뻔스럽게 부정한다. 또 자기 고객이 가진 시간을 직접적으로 획득할 목적으로 그들의 지갑을 훌쩍 뛰어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이거를 이제 구글이 고객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의 시간까지, 그들의 능력까지, 그들의 재화까지 모두 통제하려고 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지금 사람들의 정보를 통제하며 이것을 공짜로 사용하는 반면 장차 구글 이후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정보를 자기가 관리하며 누군가 이 정보를 사용하려 할 때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 구글은 도처에 널린 광고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으려 하지만 새로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광고만 자기의 의지에 따라 보게 될 것이고 또 자기가 들인 시간과 관점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중간 개입자입니다. 중간 관리자. 이것을 우리는 TTP라고 합니다. 분권화되어 있는 기술력이 인터넷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개입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TTP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TTP를 중간 개입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 TTP를 구글도 TTP고 페이스북, 아마존, 네이버, 다음 이 모든 것들이 TTP라는 거죠. 자, 구글 세상에서는 어떤 거래든 중개인들이 층층이 늘어서 번거롭게 개입하지만 새로운 세상에서는 아주 소액의 수수료와 짧은 지연 시간만 감소하면 모든 사용자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과 직접 거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중간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내용들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개입을 하게 되면 그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가게 되고요. 그들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게 되겠죠. 하지만은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는 이런 중간 개입자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뉴욕에 있는 부동산에 1,000원치 그 부분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중간 개입자 없이 내 시간과 내 공간에 제약 없이 언제든지 전 세계의 누구든 간에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자유롭게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개입자가 아닌 중간 개입자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하고 보관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TTP, 중간 개입자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간 개입자가 아닌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비트코인에서는 그 누구도 중앙은행이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행사를 하면서 금융정책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것은 기금속과 같습니다. 즉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요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수요가 미리 정해져 있고 가치가 변동하는 것입니다. 수요자가 미리 정해져 있고 가치가 변동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용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코인 하나의 가치는 그만큼 증가합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선순환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네트워크 효과를 얘기를 하고요. 이에 대응해 보다 많은 사람이 증가하는 가치를 이용하려고 비트코인에 모여들지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는 선동에 나서기보다는 이 과정이 진행되는 걸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 책에서 사토시와 가상 인터뷰라는 내용에서 나와 있습니다.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며 이 거래들이 유효함을 입증해주며 포우라는 작업증명을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이 세상 부의 창출과 자유의 확장을 한껏 고양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게 중간 개입자의 문제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함께 나타나는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미리 수요가 미리 정해져 있고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수요와 공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이용하려고 많은 기업들, 단체들, 개인들이 또 참여를 하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과 너무 흡사하게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보안성입니다.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즉 작업 증명은 다른 목적이 없는 순수한 지출 혹은 시간의 희생을 통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시간을 할애를 해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 증명을 작업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래 내용을 담는 블록체인은 그 전에 있던 모든 거래의 해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해시는 암호입니다. 모든 검증된 블록, 제네시스 블록부터 하나, 둘, 셋, 넷 이어지는 모든 블록의 해시들을 지금 오늘날 탄생하고 있는 블록에 모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블록체인의 보안성, 네트워크의 견고함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의 모든 거래들에 포함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거래량을 포함하고 있거나 아니면 텅 비어 있을 겁니다. 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한 가지는 텅 비어 있을 것이고 한 가지는 꽉꽉 차 있을 것이다. 선자네요. 지금 계속 꽉꽉 차면서 거래 내역이 전 세계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거래 내역을 담고 그것을 검증을 하고 있는 블록체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지 길드는 새로운 세상은 사람들에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새로운 삶과 경험을 제시할 것이다. 뭘로? 블록체인으로. 자, 구글은 인공지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 특이점이 곧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를 할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조지 길더는 인공지능보다도 더 독립적이고 판단을 내리는 새로운 삶, 사람들에게 자주적인 삶을 제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람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기술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하나씩 알아듣고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면 좀 더 재밌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은 제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 내용 그리고 다양한 정보거리를 공유를 하는 컨텐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